네, 안녕하세요. 안경잡이 개발자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 개발해 볼 거는 바로 JSP로 실시간 익명 채팅 사이트를 개발하는 건데요. JSP에서 jQuery를 이용한 AJAX 기법으로 간단하게 이렇게 익명 사이트를 구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원하는 사람이 어떠한 메시지를 입력을 했을 때 이렇게 실시간으로 데이터베이스에 등록이 되면서 이 페이지에 접속한 모든 사람들한테 같은 메시지가 이렇게 출력이 되는 걸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이트를 한번 같이 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로 이렇게 이클립스를 실행한 다음에 하나의 프로젝트를 생성해 줄게요. 프로젝트를 만들 때는 이렇게 다이나믹 웹 프로젝트로 만들어줄 수 있도록 하고요. 프로젝트 이름은 익명 채팅 사이트이기 때문에 어나니머스라고 이렇게 한번 이름을 지어줄게요. 그 다음에 다음으로 넘어가서 web.xml 파일 또한 만들어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만든 다음에는 이번 프로젝트에서도 마찬가지로 부트스트랩을 웹 디자인 프레임워크로 사용해 볼 거라서 한번 부트스트랩을 설치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제 블로그에도 업로드를 해 놓았는데요. getbootstrap.com이라고 이렇게 공식 사이트에 가서 다운로드 받으실 수도 있고요. 아니면 이렇게 그냥 제 개인 블로그로 오셔가지고 설치해 주실 수 있습니다. 이렇게 받으신 다음에 압축을 풀어 주시면은 총 3개의 폴더가 안에 있을 건데요. 그 폴더 전부 다 이렇게 다 압축을 풀고 복사를 해서 이렇게 웹 콘텐츠 폴더 안에 붙여넣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이렇게 바로 기본적인 CSS 폴더 안에 이제 우리가 이번 프로젝트를 위해서 따로 만들어 보는 하나의 CSS 파일을 하나 준비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름은 커스텀 CSS라고 한번 만들어 주고요. 이렇게 만든 다음에 바로 이번 프로젝트에 사용될 기본 메인 화면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JSP를 검색한 다음에 index.jsp라고 첫 번째 페이지임을 이렇게 알려줄 수 있도록 하고요. 바로 이렇게 uc.kr을 전부 다 utf-8로 바꿔줄 수 있도록 합니다. 여기 uc.kr 또한 마찬가지로 다 이렇게 utf-8으로 바꿔서 정상적으로 한글이 출력될 수 있도록 하고요. 이렇게 doctype html만 남겨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 이제 이렇게 타이틀 부분에는 다음과 같이 JSP AJAX 실시간 익명 채팅 사이트라고 한번 이름을 지어주도록 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부트스트랩을 넣었기 때문에 반응형 웹이 정상적으로 적용될 수 있도록 이렇게 뷰폴트를 넣어서 컨텐트 와이드는 디바이드 와이드라고 이런 식으로 넣어서 정상적으로 반응형 웹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주신 다음에 이제 우리가 프로젝트에 추가했던 그 CSS 파일들을 엮어주면 되겠죠. 이렇게 bootstrap.css라고 우리가 프로젝트에 추가한 걸 그대로 가져올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는 자바스크립트를 넣어 주겠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공식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jQuery 자바스크립트 파일인데요.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가져올 수 있도록 만들어 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는 이제 우리가 방금 전에도 추가했던 그 부트스트랩의 기본 JS 파일 또한 이렇게 넣어주는 건데요. 이제 바디 안에 다음과 같이 div 클래스 한 다음에 컨테이너를 하나 만들어서 이렇게 정상적으로 어떠한 내용들이 담길 수 있는 틀을 잡아줄 수 있도록 합니다. 이제 한번 run as 한 다음에 run on server를 해서 한번 서버에서 작동시켜 보도록 할게요. 네, 이렇게 실행이 되면 아직까지는 이렇게 빈 깡통이긴 하지만 아무튼 정상적으로 서버에서 작동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바로 한번 이렇게 이미 만들어진 어떠한 디자인을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러한 익명 채팅 사이트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어떠한 메시지를 보내는 메시지 함과 같은 디자인이 있어야 되는데요. 이제 이런 디자인을 저희가 직접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이 만들어 놓은 걸 한번 가져와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CSS로 가시면은 기본적으로 디자인 템플릿이 주어져 있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걸 그대로 다 복사한 다음에 아까 우리가 만들었던 이 커스텀 CSS 파일 안에 넣어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렇게 커스텀 CSS 파일을 프로젝트 안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이제 이걸 그대로 복사한 다음에 여기다가 CSS의 custom.css 파일 또한 링크로 불러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면 되겠죠. 이제 정상적으로 이제 이러한 디자인을 그대로 사용할 수 있는 건데요. 한번 바로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미지스 폴더를 하나 만들어서 익명 아이콘을 한번 넣어주도록 할게요. 이렇게 이미지스 폴더를 만들어서 자기가 원하는 아이콘을 넣어줄 수 있도록 합니다. 전 이제 이런 식으로 아이콘을 하나 준비해 봤는데요. 이걸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시 인덱스 페이지로 돌아간 다음에 바로 코딩을 해보도록 할게요.
div 클래스 한 다음에 컨테이너 부트스트랩 스니펫이라고 아까 전에 방금 전에 우리가 넣었던 거를 그대로 가져올 수 있도록 하고요. div 클래스 한 다음에 row라고 넣어주시고 div 클래스 한 다음에 call xs10이라고 넣어줍니다. 사실 이거는 기본적으로 제공해주는 그 디자인 템플릿을 우리 입맛에 맞게 바꾸어서 넣어준 거에 불과하는데요. 이런 식으로 다른 웹사이트에서 찾은 것들을 우리 프로젝트 안에 CSS 파일이랑 이렇게 HTML 파일만 잘 넣어주면은 성공적으로 동작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넣어줄 수가 있고요. 이제 여기에다가 이름을 넣어줍니다. 실시간 채팅 방이라고 한번 넣어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는 div 클래스 한 다음에 clear fix라고 넣어줍니다. 이제 한번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위쪽에 실시간 채팅방이라고 하나의 바가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아래쪽에 한번 계속해서 작업해 보도록 할게요. 아이디는 채트라고 해주시고요. 클래스는 패널 콜랩스라고 하신 다음에 콜랩스 인이라고 넣어줄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div 클래스 한 다음에 portrait body chat 위젯을 넣어주시고요. 스타일에는 overflow라고 해서 이렇게 y에는 오토를 넣어주시고요. 이렇게 너비 또한 높이 또한 정해줄 수 있도록 합니다.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overflow y축이 오토라는 거는 아래로 이제 글이 작성될 때마다 늘어날 수 있다고, 스크롤바가 생기면서 늘어날 수 있다고 알려주는 거고요. 이제 이런 식으로 닫아주신 다음에 내부적으로 또 하나의 로우를 넣어주시고 이렇게 하나 더 넣어주신 다음에 이제 텍스트가 이제 이런 식으로 날짜를 알려줄 수 있는 부분 또한 넣어줄 수 있도록 합니다. 이제 한번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제일 위쪽에 오늘 날짜가 며칠인지 알려주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이렇게 이쪽에다가 div 클래스 롤을 하나 더 넣어줄 수 있도록 하고요. div 클래스 call lg 그 다음에 12를 넣어주시고 이제 여기에는 미디어가 하나 들어가는데요. 미디어 컴포넌트는 다양한 사진 같은 거랑 글이 함께 작성될 때 사용됩니다. 이렇게 풀 레프트로 한 다음에 이렇게 눌렀을 때 그냥 샵으로 어딘가로 이동되지 않도록 그냥 이렇게 A 태그를 하나 넣어주신 다음에 이제 이 안에 이미지를 넣어주면 됩니다. 이제 실제로라면 이제 이 부분에 해당 사용자의 프로필로 이동하는 부분이 들어가야 되겠죠. 아무튼 이제 이런 식으로 넣어줄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소스는 방금 우리가 만들었던 이미지스 폴더 안에 있는 icon.png 파일을 넣어줄 수 있도록 합니다. 이제 한번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왼쪽에 하나의 그림이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아래쪽에 미디어 바디라고 넣어주시고 그리고 이제 미디어 헤딩이라고 해서 일단 이름을 넣어줍니다. 저 그냥 홍길동이라고 한번 넣어줄게요. 그 다음에 스팬 클래스 한 다음에 스몰 풀 라이트라고 해서 이렇게 메시지가 작성된 날짜를 넣어줄 수 있도록 하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를 이렇게 아래쪽에 놓아서 감싸줄 수 있도록 만듭니다. 그 다음에 아래쪽에는 이렇게 메시지가 담길 수 있도록 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랜만입니다, 홍길동입니다 라고 한번 이렇게 넣어주도록 할게요. 이제 한번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 이렇게 아래 글자까지 정상적으로 다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제 바로 이 부분이 한 명의 사용자가 채팅을 작성하는 부분인데요. 이제 이걸 그대로 복사한 다음에 붙여넣기를 해서 내용만 바꿔주더라도 똑같이 어떤 사용자가 입력을 한 것처럼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한번 이런 식으로 자기 입맛대로 다른 메시지도 하나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뵈니까 반갑네요. 이런 식으로 한번 글을 작성해서 다시 한번 새로 고침을 해볼게요.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바로 아래쪽에 다른 메시지가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너무 여러 개의 메시지가 붙어있게 되니까 조금 보기가 안 좋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메시지 사이에 이렇게 hr 태그를 넣어서 한 줄을 그어줌으로써 띄워줄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바로 이런 식으로 예쁘게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제일 아래쪽에는 이렇게 div 클래스 portrait 한 다음에 푸터를 넣어줄 수 있도록 해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안에는 div 클래스 롤을 하나 넣어주시고 div 클래스 form group xs4를 넣어줄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인풋을 하나 넣어주는데요. 이제 여기는 어떠한 사용자가
어떠한 채팅 내용을 입력할 수 있도록 공간을 만들어주는 겁니다. 이제 이렇게 한 다음에 타입은 텍스트라고 해서 아이디는 챗 네임이라고 넣어줍니다. 그 다음에 클래스는 form control이라고 넣어주시고요. 그 다음에 placeholder는 이렇게 이름이라고 넣어주시고 max length는 20이라고 넣어주겠습니다. 이제 한번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근데 지금 이렇게 바깥쪽에 들어가 있으니까 안쪽으로 바꿔줘야겠죠. 이제 이를 위해서 이거를 그대로 복사한 다음에 이 하나의 로우, 즉 하나의 메시지 바로 바깥쪽에 이렇게 넣어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넣어주신 다음에 이제 이거를 다시 한번 새로 고침해 보시면 이렇게 안쪽에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한 칸만 더 바깥쪽으로 빼오겠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식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이제 이때는 한번 새로 고침을 했을 때 이렇게 정상적으로 바깥쪽에 출력이 되고 있는 걸 볼 수가 있죠. 바로 이렇게 하나의 채팅방 디자인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이제 이름뿐만 아니라 어떠한 메시지가 등록이 돼서 보내져야 되기 때문에 바로 이런 식으로 아래쪽에 하나 더 넣어줄 수 있도록 해요. 바로 이렇게 열을 하나 더 만들어줄 수 있도록 하고요. 이제 두 번째 같은 경우는 높이를 정해줄 수 있도록 합니다. 이렇게 헤잇은 90픽셀 정도로 만들어줄 수 있도록 하고요. 그 다음 이제 div 클래스 한 다음에 form group call xs10이라고 넣어주시고 이제 텍스트 에어리를 한번 넣어줄게요. 자, 스타일이라고 한 다음에 헤잇은 80 그리고 id 값은 chat content라고 넣어주겠습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띄워주시고요. 이제 여기 또한 클래스로 form control이라고 넣어주신 다음에 placeholder라고 해서 메시지를 입력하세요라고 넣어줄 수 있도록 합니다. 그리고 max length는 너무 길면 안 되니까 글자가 이렇게 간단하게 100 정도라고 한번 넣어줄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다음 이제 바깥쪽으로 나와서 하나의 div 클래스를 더 넣어주는데요. 이제 메시지를 작성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메시지를 전송하는 버튼 또한 있어야겠죠. 즉 이제 이런 식으로 버튼 타입을 버튼이라고 넣어주시고 클래스 한 다음에 버튼 디폴트 풀 라이트라고 넣어줄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다음 이제 여기에서 onClick이라고 해서 submit function이라고 넣어줄 수 있도록 합니다. 즉 이제 이거를 전송 버튼을 눌렀을 때 submit function이라는 자바스크립트 함수가 실행이 되는 거죠. 이제 이런 식으로 담아줄 수 있도록 하고 이제 이렇게 아래쪽에는 div 클래스 한 다음에 clear fix라고 넣어줄 수 있도록 합니다. 이제 한번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 이런 식으로 정상적으로 굉장히 예쁜 디자인으로 메시지를 보내는 게 들어가 있는 걸 볼 수가 있고요. 다만 지금 같은 경우는 이렇게 되게 기본 글씨체이기 때문에 글씨체를 조금 더 예쁘게 바꿔줄 필요가 있을 거예요. 바로 이제 custom.css 파일로 이동한 다음에 위쪽에 다른 내용을 더 추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import 한 다음에 url 이렇게 넣어주시고요. 구글에서 제공해주는 기본적인 웹 폰트체를 한번 가져와 보도록 할게요. 이게 가져온 다음에 나눔 고딕이라는 글씨체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붙여넣기를 더 한 다음에 자, 나눔 고딕 말고도 배달의 민족 한나체랑 다른 글씨체 또한 한 번 더 넣어볼 수 있도록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본적으로 모든 글씨체 같은 경우는 이렇게 나눔 고딕으로 설정할 수 있도록 하고요. 이렇게 H5 같은 경우는 폰트 패밀리라고 해서 노트, sans, K 열체로 바꿔줄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글씨체 같은 경우는 폰트 사이즈를 15픽셀 정도로 만들어줄 수 있도록 합니다. 이제 이걸 그대로 복사해서 글씨체를 이렇게 지워주시고요. 이걸 이제 한나체로 바꾸는 방식으로 이렇게 한번 디자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이런 부분은 다 디자인적 요소이기 때문에 실제로 어떠한 기능에 영향을 미치는 건 없고요. 전부 다 개인 취향대로 디자인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자기 편한 대로 입맛대로 바꾸셔가지고 작업하시더라도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이제 한번 이렇게 한 다음에 새로 고침을 해보시면 이렇게 굉장히 예쁜 디자인으로 적용이 되어 있는 걸 알 수가 있죠. 이제 이렇게 순식간에 이번 프로젝트에 사용될 디자인까지 한번 작업해보는 시간을 가져보았습니다. 이제 이렇게 실행을 해보았을 때 상당히 예쁜 디자인으로 출력이 되는 걸 볼 수가 있고요. 이제 실제로 이러한 디자인 안에서 어떠한 기능들이 작동을 할 수 있도록 다음 시간부터 한번 작업을 해보도록 할게요.